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검진을 한 거야? 의사가 맞아.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아랍에밀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어느 대형 병원에서 젊은 한 여성이 의사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떠난 한국 여행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 여행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살고 있는 32살 여성, 라일라입니다. 두바이는 UAE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두바이의 아름다운 야경과 멋진 건축물들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큰 매력을 선사합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자라며 지금은 지역 최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5년 전 한국에서 저에게 벌어졌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5년 전 겨울, 저는 복부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종종 복통이나 위경련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 찾아갔고 복부 쪽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약을 처방해 주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하니 저도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2주일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라일라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매우 긴장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제 상태가 어떤가요? 라일라 씨, 간 쪽에 암이 크게 번져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저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라고요? 너무 늦었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비용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운이 좋으면 10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날 저는 진통제와 약들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무함과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저는 깊은 절망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끔찍한 복부 통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프, 우리 그만 만나자. 왜 그래, 라일라? 무슨 일 있어? 그는 갑작스런 저의 태도에 매우 당황해했죠. 걱정스런 그의 목소리에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암이 있어. 10개월밖에 못 산대. 이렇게 더 이상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이프는 꽤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 아니야, 라일라.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나이프. 나는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부모님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이 웃으면서 반기셨어요.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죠.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죠. 암에 걸렸어요. 10개월밖에 못 산대요. 어머니는 애써 울음을 참으면서 라일라, 괜찮아. 우리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라일라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널 지켜줄게. 부모님은 끝까지 슬픔을 감추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강한 모습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대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안나 사라, 사실은 나 고백할 게 있어. 나 암에 걸렸어.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안나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라일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건강한 너가 암이라니. 마음고생 많았겠다. 맏언니 같던 안나가 글썽거리기 시작했죠. 사라도 제 어깨를 만지면서 우리가 함께 해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꼭 살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안나가 최근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의 큰아버지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아버지도 볼 겸 여행을 하고 온 이야기였죠. 안나에게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일라,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지난달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한국? 정말?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일단 치안이 정말 좋아.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길을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도와줘. 우와, 그건 정말 신기하네. 히잡을 안 써도 괜찮아? 응, 한국에서는 히잡을 안 써도 돼서 정말 편했어.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야.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고. 특히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최고였어. 히잡 없이 다닌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돼. 더운 날씨에 히잡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맞아.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아. 병원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들도 정말 친절해. 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만약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 그 정도야? 응, 정말이야. 내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 그리고 한국의 의료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내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집에 돌아와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의료시설에 대해 열심히 찾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고 한국으로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기하게 좀 더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니 제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3시간 남짓 걸리는 비행시간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떠나는 여행인 만큼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신기하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가끔씩 예상치 못한 통증이 찾아오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 다짐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통증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생각한 공항의 이미지와 매우 달랐어요. 깔끔하게 신식으로 지어져 있고 실내 시설도 다양하게 있고 외국어로도 각 길들이 잘 번역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죠. 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승강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아랍어를 하는 분을 찾기가 힘든데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공항에서 끼니를 때우고 공항 앞에 정차돼 있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제가 숙소로 잡은 서울역이었습니다. 한참을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제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타워가 보였습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니 이게 남산이고 남산타워가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꼭 건강을 회복하면 남산을 올라가 보겠다고 다짐했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하니 점점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저를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사색에 잠겼고 어느덧 제 숙소인 서울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내부 시설, 그리고 정말 맛있는 조식까지 가격대는 꽤 있었지만 서비스가 좋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는 간단하게 짐을 풀고 택시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을 여행할 때 꼭 들려야 할 곳이라고
안나가 이야기를 해줘서 어떤 곳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복궁을 실제로 보니 정말 웅장함 그 자체였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디자인하고 반짝거리는 차가운 느낌이라면 경복궁은 동양의 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층수만 높이 짓고 조명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멋진 건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경복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게 스며들어 기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평화와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택시가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내부와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이동하는 내내 편안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렇게 모든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명동에 온 이유는 안나가 이곳에 가면 한국의 좋은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성지라고 얘기를 해줘서였어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니 오히려 미용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친구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뷰티 강국 한국답게 다양한 화장품 가게들이 있었고, 두바이에서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다양한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명동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며 친구들과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선물할 화장품들을 고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하루의 피로를 풀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불어넣어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은 한국에서 저는 매우 힘든 날이었어요. 두 번째 날 계획은 홍대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숙소에서 홍대까지는 그다지 멀지 않았기에 심적으로는 더욱 편해졌습니다. 홍대는 젊은이들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에 놀랐습니다. 예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계속 치이기 시작하고 정신이 없기 시작했어요. 10분 정도 붐비는 거리를 걷다 보니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쉬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몸이 이상한데 무리하지 말고 숙소에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숙소로 돌아가려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성 2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괜찮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빨리 119에 전화해야 해. 응급차를 불러야 돼. 그들은 재빨리 응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기절한 채로 병원에 도착한 저는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하니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해서인지 몸은 여전히 힘들었고 멀리 한국에 와서도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저절로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지라는 안 좋은 상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상태를 살피러 온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의식을 차린 것을 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두바이에서 받은 검진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사소통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 뒤쪽에서 젊은 남성이 나타나 아랍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아랍 쪽에 있는 귀빈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를 배우거나 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했지만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 말기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을 파악한 담당 의사는 통역사분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통역사분이 저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어디가 제일 아프실까요? 지금 복부에만 통증이 나타나나요? 현재 제일 이상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체중은 얼만큼 감소했죠? 현재는 아래쪽 복부에만 통증이 있고 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체중 감소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갑자기 아랫배가 쿡쿡 쑤시더니 일어날 때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는 잠깐 다른 의사 선생님과 논의를 해본다고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CT 검사와 조직 검사를 다시 진행해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보통 가난 말기인 경우에는 얼굴도 노랗게 변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통 간에서 대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난 말기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도 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당일날 검사가 가능했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암이 아니라 간경변의 중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간암이 아니라 간경변 중기입니다. 간암과 간경변은 다른 병입니다. 간경변은 다행히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간암은 간세포에 악성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간암 말기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부터라도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바이 의사 말만 들었다면 저는 간암으로 생각하고 시한부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지금처럼 치료를 받아 회복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원래부터 한국을 좋아했지만 이제 한국은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두 번째 고향입니다. 지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건강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니 조금씩 호전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두바이에 돌아와서 헤어졌던 남자친구도 다시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찾게 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인 만큼 하루하루 뜻깊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알려드리는 감동알림 송지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